이더리움 위험신호 등장했습니다. 한 달 동안 버티던 지지선을 주말 동안 가볍게 이탈했죠.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지, 무너진다면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반등 가능성은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단기부터 장기 관점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전 관점 그대로 4월부터 이더리움 시장에서 압도적인 적중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이더리움 전문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제일 최근 매매 1패를 기록하며 승률 100%의 무패 행진은 7패하였습니다. 근데 한번 졌다고 제가 갑자기 차트를 못 보는 사람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손실을 숨기느냐 아니면 손실을 복귀하고 다음 수익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매매 과정은 실전 노트방에 공개하고 있으며 진입부터 익절, 손절과 간점 수정까지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더리움 분석부터 매매 전략까지 깔끔하게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에 대한 직전 관점을 복귀하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의 장기 관점을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오늘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네 번째, 이더리움 매매 전략을 세워드릴 테니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차 직전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이더리움 2230불 부근, 여기 그냥 지나가는 자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박스권의 하단이며 62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겹친 구간으로 이더리움이 여기서 버틴다면 살아나는 것이고 여기가 깨지면 바닥문 열리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해당 구간에서 반전 시그널이 나와주게 된다면 롱 관점으로, 반대로 하단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 숏 관점으로, 이렇게 양쪽 시나리오를 다 열어두고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실전 노트방에서는 반전형 캔들 패턴과 중기 스토캐스틱의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이 됐고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줬죠. 근데 여기서 진짜 킹 받는 일이 나와줬습니다. 목표가까지 딱 3불 차이, 퍼센트로는 0.15%, 문 앞까지 갔는데 초인종만 안 누르고 튀어버린 겁니다. 이거 억가인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3불 차이도 실력이고 3불 차이도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깝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죽었냐입니다. 저는 이미 박스 하단 이탈 가격인 2215불에 손절가를 박아놨습니다. 왜? 이 자리를 깨게 된다면 그냥 살짝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지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실제로 그렇죠. 이더리움은 일봉 박스 하단 구간을 이탈한 뒤 그대로 아래로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승률 100% 지키겠다고 아직 괜찮아, 다음 지지선에서 물 타면 돼, 이러면서 버텼다? 그건 매매가 아니라 기도 메타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릴 거면 안 아프게 작게 틀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매매는 틀렸지만 털린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절은 났지만 망한 매매가 아닙니다. 왜냐? 낮은 레버리지, 1차 비중, 명확한 손절가로 손실 구간은 최소화를 했고 계좌는 지켰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수익 날 때는 누구나 잘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틀렸을 때 나오는 법이에요. 틀렸을 때 버티는 사람, 틀렸을 때 물타는 사람, 틀렸을 때 핑계대는 사람, 전부 다 박살이 납니다. 저는 반대로 갑니다. 틀렸으면 자르고요, 틀린 이유를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 다시 짚죠. 이긴 매매도 공개하고 진 매매도 공개하고 관점 수정까지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숨길 게 없으니까요. 승률 100%의 무패 행진은 깨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 계좌가 깨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본 수익 보존했고요, 리스크는 관리했고 다음 총알은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한 번 졌다고 제가 갑자기 차트 못 보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실력이 나오게 되죠. 잘할 때만 잘하는 사람 말고 틀렸을 때도 살아남는 사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잠대 음봉이 내려와도 기준대로 자르고 다시 보는 사람, 그게 저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박스 돌파 방향으로의 폭발 나와줬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하나죠. 이더리움 여기서 다시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아래쪽을 봐야 할까요? 다음 목차에서 장기 관점으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 장기 관점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진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여기서 밀리면 그냥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지하 버튼 누르는 자리입니다. 먼저 월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월봉 62동 평균선을 이탈한 뒤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바닥 역할을 해주던 자리가 지금은 천장으로 바뀐 것이고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입니다. 여기에 장기 스토캐스틱도
오랫동안 옆으로 비비던 흐름을 끝내고 아래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가격은 저항을 받아주고 있고 보조지표는 하방 방향속으로 둘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월봉 기준으로는 상승보다 하락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더리움 끝났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또 안 되겠죠. 이더리움은 역사적으로 월봉 중기 스토캐스틱의 과매도 골든 크로스와 함께 큰 상승장이 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 스토캐스틱은 현재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죽은 차트가 아니라 살아날 마지막 산소호흡기 앞에 있는 차트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월봉 62동 평균선을 뚫어주게 된다면 골든 크로스로 이어지며 상승장에 대한 재개 가능성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계속 62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지게 된다면 하락장은 더욱더 길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 싸움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주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입니다. 급락 이후 반등은 나와줬죠. 하지만 문제는 22동 평균선의 돌파를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긴 올라가 줬는데 문 앞에서 컷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단기, 중기, 장기 스토캐스틱이 전부 상승 기울기를 만들면서 이거 살아나나 싶은 그림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와 중기 스토캐스틱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그 반등 기대감이 꺾여주게 된 거죠. 한마디로 엔진을 켜는 줄 알았는데 시동이 다시 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동평균선 배열도 별로입니다. 22평, 242평, 62평, 122동평균선 순서로 옆배열에 가까운 차트입니다. 상승장 차트라기보다는 위에서 계속 하방압을 받아주는 구조이고요. 여기에 22동평균선 저항을 받아주며 하락 장악형 캔들까지 마감이 되어줬죠. 가격도 막혔고 보조지표도 꺾였고 캔들도 하락 쪽으로 찍혀준 상황입니다.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보기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버텨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이 추세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아직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깨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면 이탈과 동시에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어 플래그 패턴은 쉽게 말해서 급락 이후 잠깐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아래로 꽂는 패턴이고요. 사람들한테 반등인가? 하고 태우고 나서 바로 밑으로 엘리베이터를 태워버리는 아주 악질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은 그냥 선 하나가 아니고요. 이더리움이 여기서 버티냐 아니면 한 번 더 크게 털리냐를 가르는 생명줄입니다. 그럼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을 일봉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베어 플래그는 강한 급락 이후 나오는 가짜 반등 패턴입니다. 먼저 강한 매도세로 깃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 가격이 바로 무너지지 않고 단기 채널이나 횡보를 만들면서 깃발 구간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이 깃발 구간에서 사람들이 착각한다라는 거죠. 가격이 살짝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다, 이제 반등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어 플래그에서는 그 반등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매도세가 숨 고르는 시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상승이 아니라 다음 하락을 위한 예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은 이전 급락에서도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현재도 비슷한 그림이 다시 완성되려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첫 번째, 추세선의 이탈, 두 번째,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 이 두 개가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확 커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일봉에 대한 단기, 중기 스토캐스틱은 현재 저점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도 상승장에 대한 복귀가 아니고요. 지금 장기 스토캐스틱의 하락 시그널은 아직 살아있고 위쪽에서는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이 하반 기울기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래에서는 급락에 대한 반등이 잠깐 튀어오를 수 있겠지만 위에서는 계속 저항권이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얼마나 오르냐 보다 어디서 다시 맞고 떨어지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더리움이 진짜 상승장으로 돌아서려면 월봉 62동 평균선을 다시 뚫어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62동 평균선의 저항, 주봉 하락 시그널의 전환, 일봉 베어 플래그 가능성까지 동시에 놔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는 억지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은 장기 시효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앞으로 볼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떨어지는가. 이러면 베어 플래그 패턴을 완성으로 보고 다음 지지선 구간까지 추가 하락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상승 추세선을 지키고 이동평균선의 응축 구간을 돌파하는가. 이 경우에는 단기 반등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체크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더리움 아직 사망 선고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응급실 앞까지 실려온 차트입니다. 살아나려면
이탈하려면 추세선을 지키고 상단에 있는 저항 구간을 돌파해줘야 하고, 반대로 추세선을 깨주게 된다면 베어 플래그 패턴의 완성, 그때는 반등 기대감보다 추가 하락 대응을 먼저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진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진입을 위한 기술적 분석, 다음 목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 오늘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먼저 작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기존에 2170불 부근 매물대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은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와줬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페어밸류 갭 구간입니다. 페어밸류 갭 구간을 가격이 시원하게 이탈했고 이후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 구간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어준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전에는 받쳐주던 바닥이 지금은 머리 위 천장이 되어준 모습이고요. 현재는 일봉 상승 추세선 부근에서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을 바로 상승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락 이후 나오는 숨 고르기 반등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구간은 2170불 부근입니다. 해당 구간은 기존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자리라서 강한 저항권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올라오더라도 해당 가격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고요. 반대로 현재 지지 중인 상승 추세선을 반등 없이 다시 이탈한다면 하락에 대한 목표가는 피보나치 0.7의 두돌림 기준 2070불 부근과, 그리고 더 크게는 전저점 구간인 1950불 부근까지도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동평균선도 좋지 않습니다. 일봉 이동평균선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했고 1시간봉과 4시간봉에서는 역배열 추세 전환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쉽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려고 해도 위에서 계속 망치질을 당하는 그림이죠. 스토캐스틱도 살펴보겠습니다. 4시간봉은 장기 스토캐스틱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지만 단기와 중기 스토캐스틱의 하락 흐름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봉은 완전한 상승 전환이라기보단 하락 시그널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보는 게 맞겠고요. 1시간봉도 비슷합니다. 단기와 중기 스토캐스틱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 스토캐스틱은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즉 짧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큰 반향은 아직 하락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일봉 상승 추세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위에는 2170불 매물대와 하락 추세선, 그리고 1시간봉의 62동 평균선 겹친 구간에 저항권이 기다리고 있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선을 다시 이탈해주게 된다면 2070불, 1950불 부근까지 추가 하락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반등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2170불 저항 구간을 뚫느냐, 그리고 상승 추세선 하단 구간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가지고 실제 진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다음 목차에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목차, 이더리움 매매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관점에서는 하락이 유리합니다. 월봉은 62동 평균선 저항, 주봉은 하락 시그널 전환, 일봉은 페어 플래그 완성 직전, 여기에 시간봉들도 아직 하락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구간에서 기본 전략을 숏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숏 포지션을 바로 막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 현재 이더리움은 1시간봉 기준과 그리고 4시간봉 기준 두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한번 세게 맞고 내려온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바로 숏을 추적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기 반등에 크게 다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하락을 보더라도 반등이 나왔을 때 숏을 잡는 전략으로 볼 계획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예상 포인트는 총 3구간입니다. 첫 번째는 내려오는 1시간봉 22동 평균선 부근입니다. 당장 반등이 나와 주더라도 가장 먼저 막힐 수 있는 자리라서 1차적인 숏 진입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2170불 부근입니다. 기존 매물대 하락 추세선 1시간봉 62동 평균선이 겹치는 강한 저항권 구간이고요.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2차 숏 진입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2220불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1시간봉의 242동 평균선이 내려오며 기존 일봉 박스 하단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단순한 반등이 아닌 꽤 깊은 되돌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손익비가 좋은 3차 숏 진입 자리로 볼 예정입니다. 반대로 반등 없이 현재 상승 추세선을 그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이건 베어 플래그 패턴의 완성으로 볼 계획이고요. 이 경우에는 두 가지를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이탈, 그리고 이탈 이후 거래량이 붙어주는지, 거래량이 붙으면서 밀려주는
나와주게 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큰 진짜 이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거래량이 없이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면 바로 추격하는 것이 아닌 리테스트 저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문이 닫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문 앞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지를 체크할 예정이고요. 그때 숏에 대한 추격 관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단기든 장기든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항선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말해드리는 가격과 실제 진입 타점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상 이후에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반전 시그널이 나오는지 이탈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저항선에서 다시 밀리는지를 확인하고 진입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진입 기준과 영상 이후 대응 전략은 실전 노트방에 공유를 드릴 계획이고요. 영상에서는 큰 반향을 잡아드리고 실전 노트방에서는 실제 진입, 익절, 손절 그리고 관점 수정까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중요한 분기점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당장은 간망, 오름숏 위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만약 추세선 이탈 시에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완성되며 거래량을 체크를 한 이후 추격 관점으로 진입할 계획입니다. 실전 노트방은 실제 대응을 보는 곳이며 진입, 익절, 손절, 관점 수정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혼자 차트 보면서 털리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